참 이상하죠. 시장이 좋다고 해서 들어가면 꼭 내가 산 주식만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아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그 기막힌 타이밍. 다들 한 번쯤 경험 있으시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꼭 미래를 보는 것처럼 항상 다음 상승장을 먼저 딱 선점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만 아는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그 비밀의 열쇠, 순환매입니다. 이 돈의 흐름을 읽는 원리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여러분의 투자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환매. 영어로는 이제 섹터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주식 시장에 있는 그 거대한 돈 있잖아요. 그 돈이 특정 업종, 그러니까 한 섹터에서 다른 섹터로 단체로 이사를 가는 현상이에요. 이사를 간다고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경기 사이클이라는 거대한 계절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예측 가능한 패턴을 보여요. 돈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다음 계절에 가장 살기 좋은 동네를 미리 알아보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 꼭 릴레이 경주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트랙이 있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오르막도 있고 진흙탕도 있고요. 각 섹터는 그 특정 코스에 강한 전문 선수인 셈이네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와, 정확합니다. 바로 그 비유가 핵심이에요. 순환매라는 건 트랙 상태가 바뀔 때마다 가장 잘 뛸 다음 선수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아주 전략적인 행위인 거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장을 그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흑백으로만 보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오른다 내린다 딱 두 가지만 보죠. 근데 진짜 고수들은 시장을 사계절이 있는 달력처럼 봅니다. 그리고 각 계절마다 어떤 씨앗을 심어야 가장 큰 수확을 거둘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고요. 그 사계절 둘력과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그 첫 번째 계절, 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경기가 이제 막 바닥을 치고 회복을 시작하는 초기 사이클 말이죠. 네, 바로 그때는 중앙은행이 죽어가는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확 낮추는 시기잖아요. 돈의 값, 즉 금리가 싸지니까 사람들이 대출받아서 집 사고 차 사고. 돈이 막 풀리는 시점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에 가장 민감한 선수들, 바로 금융,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나 명품 같은 경기 소비재 섹터가 가장 먼저 튀어나갑니다. 실제로 1960년부터 2025년까지 데이터를 보면 이 봄에 해당하는 시기에 경기 소비재 섹터가 시장 수익률을 이길 확률이 무려 78%에 달했어요. 와, 78%면 거의 필승 전략에 가깝네요. 그럼 여름에 해당하는 중기 사이클은 어떤가요? 가장 길고 안정적인 구간이라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경제의 황금기죠. 기업 실적, 고용, 소비 하나 빠지는 게 없이 탄탄하게 성장합니다. 이때는 기업들이 미래를 보고 투자를 늘리기 시작하는데요. 공장도 새로 짓고 최신 소프트웨어도 도입하고요. 그래서 정보기술 IT하고 산업재 섹터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트랙을 주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슬슬 더위가 느껴지는 후기 사이클, 가을로 접어드는군요.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요. 그렇죠. 이제 슬슬 겨울을 대비해야 하는 타이밍이에요. 이때는 수요가 폭발하면서 원자재나 에너지 섹터가 마지막 불꽃을 태웁니다. 동시에 똑똑한 투자자들은 다가올 침체에 대비해서 경기를 안 타는 방어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같은 섹터로 슬슬 자리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겨울, 침체기가 찾아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 이 혹한기에도 꿋꿋하게 버티는 선수들이 있다고요. 그럼요.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사람들은 먹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그리고 전기나 가스 같은 유틸리티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뭔가요? 1960년부터 지금까지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경기 침체기의 헬스케어 섹터가 시장 수익률을 이길 확률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100%였습니다. 100%요? 아니,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요? 이건 우연이 아니네요. 뭔가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군요. 자, 그럼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계절의 변화를 어떻게 우리보다 먼저 알아채는 걸까요? 그들만의 무슨 위성 장비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아하, 위성 장비.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실제로 비슷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쓸 수는 없더라도 그들이 뭘 보는지 이해하면 큰 도움이 되죠. 첫 번째 도구가 RRG, 그러니까 Relative Rotation Graph라는 건데요.
RRG요? 네, 주식시장을 하나의 시계로 보고 각 섹터가 현재 어느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레이더 같은 겁니다. 저희가 2025년 10월 15일자 RRG 차트를 구해왔는데요. 이걸 보니까 오른쪽 위 초록색 리딩 구간에 인테, 알리바바가 있네요. 여기가 지금 시장의 주인공이라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근데 정말 의외인 건 오른쪽 아래 붉은색 레깅 구간, 그 약화되는 구간에 당시 최고 주식이었던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는 점이에요.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힘이 약해진다니 이게 무슨 뜻이죠? 하지만 시장 평균덱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숨이 차서 속도가 줄어드는 걸 포착하는 거죠. 대중들은 여전히 그 선수를 보고 환호하지만 스마트머니는 이미 다음 주자에게 돈을 옮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하, 반면에 왼쪽 위 임프로빙 구간의 넷플릭스처럼 남들이 버린 주식이 이제 시동을 거는 걸 미리 발견하는 게 부자들의 방식이군요. 바로 그거죠. 이런 물밑 움직임을 포착하는 또 다른 도구도 있다고요? 네, 다크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비밀스러운 자금의 연못인데요. 기관들이 시장에 충격을 안 주려고 자기들끼리만 아는 장외 시장에서 몰래 대량의 주식을 거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주가는 잔잔한 호수 같은데 사실 물밑에서는 거대한 고래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주가는 횡보하는데 다크풀 거래량이 갑자기 급증한다. 이건 기관이 뒤에서 조용히 물량을 쓸어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구는 옵션 시장과 관련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옵션 플로우를 추적하는 겁니다. 옵션은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레버리지 상품이라 기관들은 정말 강한 확신이 있을 때만 움직여요. 특히 특정 섹터에 대해 수입 주문이 터지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수립 주문이요? 네, 이건 뭐 가격에 상관없이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모든 물량을 달라 라는 식으로 여러 거래소를 한 번에 긁어모으는 가장 공격적인 주문이거든요. 그만큼 그 방향에 대한 확신이 강하다는 뜻이죠. 와, 기관들이 쓰는 저런 위성장비급 도구를 우리가 직접 쓸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발자국을 보고 방향을 짐작할 수는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찾을 수 있는 발자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신호 4가지를 알려드리죠. 첫째, 신고가 종목 수의 변화를 보세요. 이걸 시장 너비라고도 하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오르는데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 수가 줄어든다. 이건 소수의 대장주만 힘을 쓰고 나머지 병사들은 지쳐간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아, 그럼 반대의 경우가 진짜 기회겠네요. 지수는 지지부진한데 바닥에서 신고가를 뚫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난다면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돈이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면서 순환매가 시작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죠. 지금 2026년 2월 미국 시장이 딱 그래요. 나스닥은 횡보하는데 빅테크를 제외한 S&P 493이나 중형주들 사이에서 신고가 종목이 늘고 있거든요. 돈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뭔가요?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아까 그 RRG 시계에서 6시에서 9시 방향, 즉 오랫동안 시장에를 소외됐던 주식 있잖아요. 그런 종목에서 어느 날 갑자기 평소에 5배, 10배 넘는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 그건 무조건 관심 종목에 넣어둬야 합니다. 새로운 세력이 그 주식에 깃발을 꽂았다는 신호탄일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발자국은 맷집을 보는 거군요. 네, 상대 강도를 체크하는 겁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덜 떨어지거나 오히려 버티는 종목들을 따로 리스트업 해두세요. 모두가 도망칠 때 꿋꿋하게 자리를 지킨 그 종목들이 시장이 반등할 때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새로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2025년 말에 기술주 흔들릴 때 헬스케어랑 필수 소비재가 강했던데 그런 예시겠네요. 대표적인 해죠. 마지막으로 한국 시장 투자자들을 위한 팁도 있다고요? 외국인의 수급 패턴을 주목하세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사다가 갑자기 은행, 내수, 인프라 관련 주식들로 매수 대상을 넓히기 시작한다. 그건 한국 시장 내에서 본격적인 순환매가 시작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백한 신호들이 있어도 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순환매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항상 뒷북을 치게 되는 걸까요? 거기엔 아주 강력한 심리적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행동재무학에서는 이걸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지독한 포모, 즉 나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저도 초보 시절에 뼈아픈 경험이 있어요.
2000년대 IT 버블 때였는데 다들 닷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마지막에 뛰어들었죠. 그 결과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론으로 아는 것과 탐욕을 이겨내는 건 전혀 다른 문제더군요. 아, 정말 공감되네요. 급등하는 거를 처음엔 저건 거품이야 하고 외면하다가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소리가 들리면 결국 못 참고 최고점에서 사게 되죠. 공교롭게도 그게 기관들이 팔고 나가는 타이밍이고요. 두 번째 함정은 손실 회피와 처분 효과라는 심리 편향이에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익이 난 건 빨리 팔아서 확정하고 싶어 하고 손실이 난 건 언젠간 오르겠지 하면서 팔지 못하고 붙들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수익은 짧게, 손실을 길게. 네, 그 결과 막 오르기 시작한 새로운 주도주는 찔끔 먹고 팔아버리고 이미 추세가 꺾인 옛날 주도주는 본전 생각에 계속 들고 있다가 손실만 키우게 되는 거죠. 결국 뉴스를 보고 투자하는 습관도 문제가 되겠네요. 치명적이죠. 뉴스에 나올 정도의 정보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뒤입니다. 기관들은 뉴스가 나오기 훨씬 전에 움직이니까요. 뉴스를 보고 투자하는 건 이미 잔치가 다 끝난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면 시작된 순환매가 진짜인지 아니면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반짝 상승인지 구별하는 방법도 중요하겠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순환매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째, 실적 확산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한두 분기 실적이 반짝 좋은 게 아니라 기업들이 발표하는 미래 실적 전망, 즉 가이던스까지 계속 좋아져야 진짜죠. 둘째는 진짜 수요인지 착시 현상인지 확인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의 해외 매출이 늘었을 때 이게 단순히 달러가 약세라 숫자가 부풀려진 건지 아니면 실제로 해외에서 제품이 더 많이 팔린 건지를 구분해야 해요. 진짜 수요에 기반한 성장만이 지속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유동성 환경입니다. 유동성이요? 네,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떤 주식이든 오르기 힘들어요. 경제가 좋은 것과 시장이 좋은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바로 그 관점으로 지금 2026년 2월 시장에서 나타나는 순환매 동향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볼까요? 현재 가장 뚜렷한 현상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이동입니다. 러셀 1000 가치지수가 성장지수를 앞지르고 있는데요. 이건 투자자들이 미래의 꿈을 이야기하는 주식보다 지금 당장 돈을 잘 버는 주식에 더 높은 점수를 주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돈의 흐름이 현실적으로 바뀌고 있군요. 또 다른 흐름은 빅테크에서 시장 전반으로의 확산이에요. 그동안 S&P 500의 이익 성장을 소수의 빅테크가 독차지했다면 이제는 그 외에 493개 기업들의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건강한 신호죠. 한국 시장은 순환매 속도가 더 빠르다고요. 네, 1월에 반도체가 급등한 뒤에 2월에는 은행, 금융, 보험처럼 오랫동안 소외됐던 섹터들이 강하게 반등했죠. 돈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환매를 따라가는 전략에도 분명 리스크는 존재하겠죠. 물론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예상치 못한 유동성 축소예요. 예를 들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케빈 워시 같은 매파적 인물이 등장해서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돈줄을 죄기 시작한다. 그러면 순환매고 뭐고 시장 전체가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리스크는 순환매가 짧게 끝나고 다시 빅테크 독주 체제로 돌아가는 경우죠. 실적 확산이 지속되지 않으면 어설프게 가치주나 중소형주에 투자했던 자금은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현금도 포트폴리오의 한 종목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시장이 예측과 다르게 움직이거나 예상치 못한 폭락이 왔을 때 현금은 우량 자산을 헐값에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탄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죠. 주식 부자들의 비밀은 결국 순환매라는 돈의 길을 이해하고 경기라는 거대한 계절의 변화를 읽으면서 대중의 공포와 탐욕을 역이용하는 데 있었습니다. 남들이 차트를 보면서 떨어지네 하고 공포에 질릴 때 그들은 돈이 어느 동네로 이사 가려고 짐을 싸는 걸까? 라고 질문했던 거죠. 바로 그 질문의 차이가 수익률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돈의 흐름을 읽는 다양한 방법과 그 뒤에 숨은 심리를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분석의 끝에서 여러분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지금 시장의 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새로운 흐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영광에 갇혀 있는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